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1억 건이 넘는 고객 정보를 빼내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지난 4일 YTN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책더미가 있길래 좀 팔면은 돈 되겠다 봤더니 개인 신상정보가 있었어요. 취재진은 제보자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주우신 거예요? 충남 고령시 웅천역 부근에 약국 그 건너편에 고무밴드로 된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그거는 마트 근처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쌓인 채로 놔져 있었어요. 문서 안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처방전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다녀간 병원과 방문 날짜, 그리고 어떤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 설계사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안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유한 차량의 종류와 번호,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던가요? 심지어 보험 문서들은 제보자가 집 주변에서 운동을 하던 도중 발견된 것으로 주택가 화단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걸 갖고 누가 도용을 하거나 악용을 하거나 저 같은 사람이 컴퓨터로 빼내기도 힘든 그 신상정보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놀랐죠. 이렇게 유출된 정보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입수한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약사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날짜별로, 달서별로 3년 동안 모았다가 약사에서 트럭이 와요. 트럭이 와서 폐기 처분하러 다 싣고 가요. 하지만 유출된 자료는 모두 2012년과 2013년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 약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약국은 처방전을 2년 동안 통제된 공간에 잠금장치로 잠가 보관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난 자료는 약사회에 수거를 부탁하거나 약국 스스로 완전히 파기해야 합니다. 처방전의 관리 감독은 관할 보건소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할 보건소는 처방전이 거리에 이렇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지도 점검 때 확인하고 있어요. 작년 3월에 하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규정 위반한 사례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2년간 약국에서 자체 보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와 처방전이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그때 전화를 받고요. 그 대상 업소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해봤어요. 처방전이 일부 좀 유출된 사항이 확인됐고요. 거기 그 숫자보다는 조금 더 많더라고요. 확인을 다 해봤는데. 취재진이 입수한 수량보다 많은 양이 유출됐다는 겁니다. 처방전에 개인정보가 담긴 피해자들에게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에 사시는 맞으세요? 네. 주민등록번호는 맞으시고요. 네. 그리고 다녀가셨고요.
피해자는 놀랐는지 여보세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상황 설명을 듣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주민번호까지 다 적혀있는데 거기에 물려가 못 올리네요 제가. 이번엔 문서를 유출한 보험회사에 연락해봤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취재한다고 밝히자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좀 바쁘거든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규정도 허술했습니다. 실행기로 하세요 되고요. 어차피 상담분들 본인 고객들은 본인 무슨 관리하시는 거니까 본인이 각자 문서를 폐기를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본인들이 취약한 거 본인들 거는 본인들이 폐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알아서 이제 각자 하고 계시거든요. 이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불감증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진흥재단 채용에 지원한 취업준비생 김모 씨. 재단으로부터 메일이 와 살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제 이름이나 주민번호뿐만이 아니고 학력이나 학점, 어학 점수, 또 보훈 점수까지, 보훈 여부까지 다 노출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좀 황당했고, 그리고 유출된 게 4월 7일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주나 지나서야 채용은 13일에 끝났는데 2주나 지나서야 알렸다는 게 좀 어이가 없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수험번호를 조회하는 엑셀 파일이 게재됐는데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열어보니 그 안에 담긴 모든 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해당 기관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합니다. 엑셀 파일 안에요. 그 파일 안에 이제 제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파일이 시트가 따로 있었거든요. 네. PC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데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으면 그게 첫 번째 숨겨져 있는 그 시트가 먼저 보이게 돼 있었습니다. 네. 숨겨져 보니까 저는 모르고 이제 올렸다가. 하지만 엑셀 파일의 숨김 기능을 사용한다고 안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안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숨긴 기능만 해놨을 경우에는 보안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엑셀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호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가지고 봤을 때 그냥 숨김이 바로 보이는 역할도 해줄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본연의 엑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바로 숨김 기능들을 해제를 시켰을 경우에 그런 정보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숨긴 기능만 가지고 보안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고 있는 소중한 나의 정보.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만 알면 TV 홈쇼핑이나 인터넷상에서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TV 홈쇼핑의 ARS 자동 주문 전화. 주민번호와 신용카드 번호의 마지막 4자리만 알면 결제가 됩니다. 비밀번호 앞 2자리도 눌러야 하지만 틀리게 눌려도 됩니다. 바로 상담원과 연결되는데 카드 번호만 다시 불러주면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요 실례지만 카드 끝 4자리 몇 번이십니까? 0이요. 확인되었습니다. 결제 완료했습니다. 유명 해외 구매 사이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겨울왕국 책을 사기로 했는데 제 주소와 제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를 입력했고 지금 CVC 카드 번호를 전혀 누르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완료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드 정보가 유출이 됐을 경우에 실제 이제 카드 번호라든지 CVC 값이라든지 이런 비밀번호 등이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해외 결제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물품을 마음대로 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정보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쇼핑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이용해 더 많은 정보를 모아 범죄에 사용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악성 해커들은 주민등록번호가 마스터키라고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각종 사이트에서 더 많은 고급 정보를 쉽게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민번호는 늘상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성을
크게 같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민번호가 그 개인정보의 키값 역할을 해서 다른 정보하고 쉽게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정보로 이어지는 관문입니다. 하지만 정보관리자들의 허술한 보안의식 탓에 최근 3년 사이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모두 2억 3천만 건에 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돼 있고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모 씨는 최근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휴대전화 번호 요금으로 통장에서 13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KT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고객센터에다 이래서 물어봐서 했더니 이게 지금 3개월이나 빠져나갔대요. 3개월이나. 근데 저는 몰랐지 그거를. 고객센터와 통화한 이 씨는 자신의 명의로 3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가입 신청서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 확인에 사용된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이 씨의 것과 같지만 주소와 사진은 이 씨의 것과 다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대리점은 서류가 완비된 정상적인 개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자 요금을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준 뒤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몇십만 원 매덕이 문제가 아니라 제 정보가 유출된 거에 대해서 잠을 못 잤대도요. 그것도 한 건이 아니고 3건씩이나. 이 씨의 명의로 개통된 가입 신청서입니다. 3대 모두 요금을 지로로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요금은 이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누군가가 이 씨의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계좌번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카드 3사와 통신사의 정보 유출 항목에는 계좌번호와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고객센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제가 메모장을 확인을 못한 거예요. 안 열어봤더니 이 엄청난 걸 안 열어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는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이동을 하면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전혀 한 사람도 한 건도. 관련 사실을 통신사 고객센터에 알려도 대리점의 문제이지 고객센터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어쨌든 확인하려면 상담사분이 마케팅 거기 연락하시고 그분이 저한테 연락하는 걸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저희도 전화번호를 바로 알 수 있는. 작게는 원하지 않는 스팸 문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크게는 다른 위조 범죄와 결합돼서 대포 통장이라든지 대포폰을 자기 명의로 개설되는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당에 사는 임모 씨는 지난 1월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사고가 났다는 보험회사의 알림 문자였습니다. 임 씨는 처음 스팸 문자인 줄 알고 무시했다가 나중에 보험사에 확인 전화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서웠죠. 이게 이 차가 어디를 다니면서 사고를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데 내 명의의 차라 그러니까 이 차가 내 명의가 차가 아니라 할 때까지 경찰서에서 확인할 때까지 심정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운전도 못하고 택시 타고 가져가서 떨면서 내가 경찰서를 갔거든요. 문제의 보험 청약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임 씨의 것과 일치할 뿐 나머지는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 그리고 그 보험을 진행한 보험 설계사 모두 임 씨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임 씨를 부인이라고 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가르쳐줬습니다. 차량 들었던 그대로 보험을 들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했어요라고 그랬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내가 들었던 게 있었으니까. 과거 보험사에 들었던 기록 자체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사고 이력을 지워주겠다고 했지만 다른 보험사의 이력까지는 손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보험회사에서 해보면 내가 사고를 한번 이런 보험에 가입되었었다는 이력만 남아있는 거죠. 난 그 이력 남아있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그걸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대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대포차를 만들 수 있고 설계사가 마음만 먹으면 차량 주인이 아닌 사람도 보험에 들 수 있는 현실. 하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대규모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최근 2차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를 사고 판 것인데 이제 내 정보가 상품처럼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2차, 3차 유출은 없다는 금융당국의 호언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팔린 내 정보가 기존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그 사례가 실제 일어났습니다. 3월 11일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아들의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온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과 욕설 뒤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몸값 2천만 원입니다. 지금 바로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원하는 게 도리지되게 해서 목숨이 아닙니다. 숨기만 잘하면 애가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 부모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때리니까 애가 울면서 엄마 이러는데 거기가 막 정신이 확 돌더라고 그때는. 그럼 엉덩이 때리는 소리까지 나니까 엄마 하면서 그러는데 진짜 우리 애 목소리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 사기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초중학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이후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로 부모에게 전화를 거는데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해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해외 나간 적이 없거든요. 외국에서 카드로 돈이 결제돼 빠져나가는 일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허모 씨는 국민은행 콜센터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허 씨의 체크카드로 미국에서 $400가 결제됐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이미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던 허 씨는 개인정보 도용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카드는 허 씨에게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만 결제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허 씨의 피해는 정보 유출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킹 프로그램에 깔린 데서 내가 결제를 했으면 그래도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또 대수롭지 않게 역시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때마침 이렇게 고객 정보 유출 사고 후에 이런 국제카드 일이 벌어집니까? 말이 안 되지 않냐. 천안에 사는 60대 이모 씨도 자신의 농협카드가 뭄바이에서 사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협 문 열리자마자 가가지고 그 내용을 신고했지. 핸드폰 찍힌 거 보여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 체납했다고 하고 이제 카드를 재발급을 다시 받았어요. 하지만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사과를 받거나 보상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 피해로 연결됐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